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매일 잘못된 종류의 우유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만성염증, 골다공증, 고혈압,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이 조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여러 종류의 우유가 실제로는 노인들에게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습관적으로 마시는 우유가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흔한 선택들은 더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소화를 방해하며 심각한 노화 관련 질환의 위험을 소리 없이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우유를 더 나은 것으로 현명하게 딱 한 가지만 바꾸어도 수면의 질, 소화, 심장 건강, 그리고 뇌 기능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께서도 이 작은 변화를 통해 더 활력 있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아무리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질지라도 65세 이상이 피해야 할 3가지 유형의 우유를 밝히고 전문가가 추천하는 3가지 대안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대안들은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노화하는 신체에 훨씬 더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연구자들이 노인의 세포 노화를 실제로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잘 알려지지 않은 우유 한 가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 정보가 한국의 모든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에게 유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여러분만을 위한 또 다른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1을 입력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하여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제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큰 힘이 됩니다. 65세 이상이 피해야 할 3가지 유형의 우유. 첫 번째, 전유. 조용한 심장 파괴자. 언뜻 보기에 전유는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아침 식탁에서 매일 전유 한 잔과 함께 자란 우리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전유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따뜻한 느낌, 어쩌면 더 좋았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 크리미한 질감과 편안한 맛 뒤에는 종종 너무 늦을 때까지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천천히 건강을 해치는 조용한 위협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릴 때부터 마셔온 전유를 본래의 맛이라 여기며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유는 포화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8온스컵 한 잔에 4.5g 이상의 포화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리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있지만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그 결과가 심각하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진대사는 나이가 들면서 느려지고 동맥은 뻣뻣해지며 심장은 예전에는 쉽게 해냈던 일을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합니다. 이미 취약한 시스템에 매일 포화지방을 추가하면 결과적으로 LDL 콜레스테롤, 소위 나쁜 콜레스테롤이 천천히 꾸준히 증가합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동맥을 막는 종류이며 경고 없이 찾아오는 뇌졸중, 심장마비, 그리고 소리 없는 고혈압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 또한 커지고 있으며 식습관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진의 주요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전유를 섭취하는 노인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최대 18% 증가합니다. 이는 무시할 통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향한 경고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징후는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걷는 동안 숨이 차거나 가슴에 약간의 압박감을 느끼거나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드는 것 등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징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부담을 받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김 할아버지처럼 활동량이 줄어들고 쉽게 지친다고 느끼는 것이 단순 노화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심장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유는 칼로리가 높고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조용히 체중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이미 기동성 및 근육 손실과 씨름하는 신체에 그 추가적인 체중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에 압력을 더하고 인슐린 저항성 위험을 높이며 독립성을 조금씩 깎아냅니다. 제2형 당뇨병 또는 초기 신장 질환과 같은 질환을 관리하는 노인에게 전유의 지방 함량은 편안함에서 합병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노인들이 우유를 마신 후 더부룩함, 소화불량 또는 복부 불편감을 경험하지만 결코 이 사실을 연결짓지 못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유당 불내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우유 한 잔이 만족감보다는 오히려 더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으며 여러분조차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게도 유당 불내증은 흔하며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유가 냉장고에서 무해해 보일지라도 매일의 영양은 결코 무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신체의 요구에 맞춰 편안함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유가 답이 아니라면 우리가 커피나 디저트에 그렇게나 좋아하는 그 진하고 달콤한 우유는 어떨까요? 다음 목록의 항목은 거의 모든 노인의 식료품 저장실에서 발견되지만 혈당과 뇌를 망치는 설탕 폭탄을 숨기고 있어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시청하고 계시고 이 통찰력이 도움이 된다면 저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가당 연유. 뇌와 신체를 위한 달콤한 함정. 가당 연유에는 부인할 수 없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가당 연유는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침 커피에 한 숟가락 넣거나 따뜻한 디저트에 뿌리거나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가족 레시피에 사용됩니다. 크리미하고 진하며 기분 좋게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맛 뒤에는 위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그렇게 농축된 단맛을 처리하도록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은 노화하는 신체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수정과나 식혜 같은 전통 음료에 설탕 대신 연유를 넣거나 커피에 타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당 연유는 설탕 폭탄이 위장한 형태입니다. 한 테이블스푼에 약 10g의 첨가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단지 작은 한 숟가락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우유의 높은 혈당 부하는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하여 췌장에 극심한 압력을 가합니다. 이미 포도당 조절 기능이 손상된 노인에게는 이는 제2형 당뇨병으로 가는 길을 가속화하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노인 당뇨병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가당 연유와 같은 고당분 식품 섭취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치르는 대가는 단지 혈당 수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조용한 염증입니다. 이는 면역 반응을 약화시키고 정신적 명료함을 둔하게 하며 세포를 내부부터 노화시킵니다. 만성적인 설탕 섭취, 특히 액체 또는 농축된 형태의 설탕 섭취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및 인지기능 저하와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뇌기능 손상에 미치는 역할 때문에 알츠하이머를 종종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가당 연유 한 숟가락을 차나 커피에 넣을 때마다 그것은 단지 탐닉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탐닉이 여러분의 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작은 방식으로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거나 적절한 단어를 찾기 위해 애쓰거나 정신적으로 몽롱함을 느끼는 것 등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노화의 징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설탕 관련 인지 스트레스의 초기 증상, 달콤하지만 파괴적인 침입자에 맞서 여러분의 뇌가 지고 있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최할머니처럼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대신 식습관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장과 소화 건강 또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당 연유는 시럽 같은 질감과 풍부함으로 인해 소화를 늦추고 더부룩함, 불규칙함,
불편함에 기여합니다. 무겁고 나른하며 피곤함을 느끼게 하여 이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에너지와 활력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심장이 있습니다. 설탕은 동맥 경직, 트리글리세리드 증가, 그리고 혈관의 염증성 손상과 잘 알려진 관련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과 같이 노인에게 흔한 다른 위험 요소와 결합될 때 이는 문제의 레시피가 됩니다. 네, 가당 연유는 단순한 즐거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력, 순환, 혈당, 그리고 삶의 질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것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종류의 탐닉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설탕 함정 없이 부드럽고 크리미한 것을 원할 때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다음 목록의 우유는 건강하고 식물성 기반이며 가벼워 보이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숨겨진 위험, 특히 뼈와 신장에 관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쌀 우유. 황금기의 가장 약한 고리. 언뜻 보기에 쌀 우유는 무해해 보입니다. 가볍고 소화하기 쉽고 식물성 기반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유당불내증이나 소화기 민감성으로 인해 우유가 덜 매력적일 때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쌀 우유를 선택합니다. 종종 순하고 자연적이며 심지어 심장 친화적인 것으로 광고됩니다. 하지만 이 인기 있는 우유 대체품은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하지 않은 선택 중 하나로 만드는 여러 조용한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건강에 좋다는 인식 때문에 쌀 우유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쌀 우유는 주로 흰 쌀과 물로 만들어집니다. 간단한 재료, 맞습니다. 하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얕습니다. 노화하는 신체가 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 영양소, 즉 단백질, 건강한 지방, 균형 잡힌 비타민 및 미네랄 프로필이 부족합니다. 사실 쌀 우유는 단백질이 거의 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종종 1회 제공량당 1g 미만입니다. 노인에게는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근육 손실이 가속화되며 식단에 충분한 단백질이 없으면 신체는 재건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근육량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근력 감소, 이동성 저하, 그리고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아침 우유와 함께 찾아올 수 있는 조용한 쇠퇴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의 박 할머니처럼 근육량 감소로 인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는 경우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쌀 우유의 더 깊은 문제는 표면 아래에 있습니다. 다른 많은 식물성 우유와 달리 쌀 우유에는 쌀식물이 토양에서 흡수하는 자연 발생 독성 원소인 무기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독 시스템이 더 이상 완전한 용량으로 작동하지 않는 노인에게 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장기간의 무기비소 노출은 소량이라도 신장 손상, 간 스트레스, 그리고 피부, 폐, 방광에 영향을 미치는 암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일 마시는 쌀 우유 한 잔은 단순히 영양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치르는 대가는 누적됩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뼈가 부러지기 쉽거나 신장 기능이 악화되거나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쌀 우유가 조용히 그러한 문제에 기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숨겨진 비용이 있습니다. 쌀 우유는 유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혈당 지수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혈당을 빠르게 치솟게 합니다. 당뇨병 전 단계 또는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거의 50%의 노인에게는 이는 에너지, 인지 기능, 그리고 신진대사 건강에 위험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몸에 빈에너지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빠르게 타오르고 불안정하며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한국의 많은 노인들이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혈당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더 나쁜 것은 많은 브랜드의 쌀 우유가 가당되어 혈당 부담을 더하고 손상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섬유질은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볍고 겉보기에 안전한 선택으로 시작한 것이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빈약한 영양 투자로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쌀 우유가 순하고 중립적인 선택처럼 보일지라도 종종 노인의 식단에서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필요한 것은 너무 적게 제공하고 필요 없는 것은 너무 많이 제공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훨씬 더 나은 선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뼈, 심장, 그리고 뇌에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조용한 손상 일부를 실제로 되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3가지 강력한 우유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는 하루 한 잔만으로도 기억력을 강화하고 소화를 돕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이 매일 선택해야 할 3가지 유형의 우유. 첫 번째, 발효두유. 한 잔에 담긴 힘, 균형, 그리고 뇌 능력. 노년에 접어드는 우리에게 건강에 대해 내리는 모든 선택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쉬는지가 모두 쌓입니다. 그리고 우유에 있어서 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간과되지만 강력한 선택 중 하나는 바로 발효두유입니다. 단순히 일반 두유가 아니라 발효된 두유입니다. 그 조용한 변화 과정에서 노화하는 신체의 모든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두유가 익숙하지만 발효 두유의 이 점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단지 중요한 것을 넘어 필수적입니다. 근육은 약해지고 뼈 밀도는 줄어들며 균형은 더 취약해집니다. 발효 두유는 완전 단백질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식물성 우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돋보입니다. 즉, 신체가 조직을 재건하고 근력을 보존하며 이동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육 손실로 고생하거나 단순히 활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노인에게 발효두유는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매일의 자기 보존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 이점은 훨씬 더 깊습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에스트로겐을 부드러운 방식으로 모방하는 강력한 식물 화합물입니다. 노인에게 이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천연 화합물은 특히 폐경 후 여성의 뼈 밀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여러 연구에서인지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효두유가 뼈와 뇌를 더 오랫동안 더 날카롭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한국의 여성 노인들에게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왜 발효인가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더 섬세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더 이상 같은 효율성으로 음식을 분해하지 않습니다. 발효는 콩에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되게 하는 동시에 더부룩함이나 소화 불편감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장 건강을 육성하고 면역 기능을 지원하며 심지어 기분과 수면 개선과도 관련이 있는 유익한 박테리아인 프로바이오틱스를 도입합니다. 한국의 김 할머니처럼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발효두유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콜레스테롤 또는 심장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발효두유는 더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자연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고 포화지방이 매우 적으며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이 부작용이나 추가 약물 없이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조용히 완화하는 데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편안함도 있습니다. 따뜻하게 마시든 차갑게 마시든 커피에 넣든 그냥 마시든 발효두유는 무겁지 않으면서 만족스러운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순하고 영양가가 풍부하며 모든 면에서 노화 과정을 깊이 지원합니다. 하지만 더 가벼운 것을 찾고 있다면 어떨까요? 심장을 보호하고 시력을 선명하게 하며 혈당에 부담을 덜 주는 것 말입니다. 다음 목록의 우유는 그 모든 것을 제공하며 우아하고 편안하면서도 강력한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무가당 아몬드 우유. 몸에 가볍고 심장에 강력한.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필요는 더욱 세련되어집니다. 탐닉보다는 의도적인 영양에 더 중점을 두게 됩니다. 우리는 몸에 무엇을 넣는지가 우리의 활력을 지원하거나 천천히 빼앗아간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유 대체품의 세계에서 무가당 아몬드 우유만큼 부드럽지만 심오하게 유익한 선택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 아몬드 우유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몬드 우유가 너무 가벼워서 차이를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묽고 너무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 매력입니다. 부드럽고 섬세한 질감 뒤에는 조용한 강점이 숨어 있습니다. 심장, 뼈, 그리고 뇌 등 가장 필요한 곳에서 신체를 지원하는 강점입니다. 매일 약물 복용, 소화, 혈압, 그리고 체중의 균형을 맞추며 살고 있는 노인에게 아몬드 우유는 보기 드문 조합을 제공합니다. 무겁지 않으면서 영양을, 설탕 없이 풍미를, 스트레스 없이 지원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고혈압이나 심장 문제로 약을 복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식습관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가당 아몬드 우유가 놀랍도록 심장 친화적이라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고 포화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은 연구에서 꾸준히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바로 그 종류입니다.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 병력이 있는 노인에게 이것은 해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우유입니다. 하지만 아몬드 우유의 이 점은 심장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숨겨진 강점 중 하나는 비타민 E 함량입니다. 비타민 E는 세포, 특히 뇌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 E는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명료함, 기억력, 그리고 경각심을 유지하려고 할 때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유제품과 달리 아몬드 우유는 유당이 없어 우유 섭취 후 더부룩함, 가스 또는 소화 불량을 겪는 노인에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소화 시스템에 매우 순하며 그냥 마시거나 오트밀에 넣거나 스무디에 갈아 넣거나 아침 커피에 넣어 신체의 섬세한 균형을 방해하지 않고 즐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가당 아몬드 우유는 자연적으로 칼로리가 낮습니다. 무가당일 경우 한 컵당 약 30에서 40칼로리입니다. 체중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 인생의 시기에 모든 칼로리가 중요합니다. 아몬드 우유를 선택하는 것은 신진대사에 추가적인 체중이나 부담을 더하지 않고 몸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벼운 우유이지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묘하지만 강력합니다.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맛을 더하거나 가당된 버전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이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 점은 순수하고 무가당일 때 나타납니다. 첨가 설탕 없이, 인공 성분 없이 몸이 필요한 것만 있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록에는 놀라운 우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진하고 크리미하며 편안한 이 우유는 더 강한 뼈, 더 안정적인 기분, 심지어 더 나은 수면을 위한 조용한 비밀 병기가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일단 그 힘을 이해하면 냉장고를 다시는 예전처럼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발견해 봅시다. 세 번째, 칼슘 강화 오트 우유. 뼈를 위한 편안함, 심장을 위한 평온함. 따뜻한 오트 우유 한 잔에는 깊은 안도감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편안하며 입안을 압도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맛 외에도 칼슘 강화 오트 우유는 노화하는 신체의 필요에 직접적으로 부응하는 수준의 영양을 제공합니다. 특히 건강뿐만 아니라 더 부드럽고 지원받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오트 우유는 비건이나 유제품 대체품을 찾는 분들 사이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조용한 위험 중 하나는 뼈 손실입니다. 골다공증은 요란하게 알리지 않습니다.
매일 조용히 작용하여 뼈 밀도를 감소시킵니다. 40대에 약간 넘어진 것은 멍을 남길 수 있지만 70대에 같은 높이에서 넘어진 것은 골절, 몇 달간의 회복 또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트 우유가 빛을 발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로 강화된 오트 우유는 뼈 강도를 재건하고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어 취약성에 대한 지속적인 싸움에서 신체를 지원합니다. 한국의 노인들에게 골다공증은 심각한 문제이며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트 우유는 단지 뼈에만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과 순환을 지원하는 독특한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베타글루칸이 풍부합니다. 베타글루칸은 과도한 콜레스테롤에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용성 섬유질입니다. 이는 단지 좋은 영양을 넘어섭니다. 모든 모금에 심장 보호가 담겨 있습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또는 전반적인 심혈관 위험을 관리하는 노인에게 단순한 매일의 오트 우유 한 잔은 조용한 자기관리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최할머니처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 오트 우유는 식단에 유용한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에게 커져가는 우려사항인 소화 문제도 있습니다. 오트 우유는 유당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에도 순하여 더부룩함, 소화불량 또는 불규칙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탁월한 선택입니다. 섬유질 함량이 배변 활동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어 종종 논의되지 않지만 삶의 질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불편함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과소평가되는 것은 그것이 제공하는 정서적 편안함입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오트 우유 한 잔은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따뜻함, 그 부드러운 단맛이 몸에게 쉬어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평화, 그 평온함은 어떤 영양소만큼이나 치유적입니다. 따라서 오트 우유는 겸손할 수 있지만 조용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뼈에 영양을 공급하고 심장을 보호하며 소화를 진정시키고 평온함을 회복시킵니다. 하지만 이 작고 현명한 선택들을 매일 끼니마다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올바른 우유부터 시작하여 올바른 습관을 결합하는 것이 80대 이후에도 세포 노화를 늦추고 정신적 명료함을 선명하게 유지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공개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더 나은 내일은 오늘 더 나은 한 잔으로 시작됩니다. 이 나이에는 아무리 작은 선택이라도 건강, 에너지, 그리고 독립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침 커피나 시리얼에 붓는 우유처럼 간단한 것이 여러분의 몸을 지원하거나 조용히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유형의 우유를 피하고 진정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우유를 받아들임으로써 뼈, 심장, 그리고 뇌에 필요한 보살핌을 제공하여 번영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제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생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의 어르신들께서도 이 간단한 변화를 통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우유는 더 나은 수면, 더 나은 소화, 그리고 더 맑은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작은 단계를 내디드세요. 현명하게 바꾸세요. 미래의 당신은 그것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에 허락하는 것에 대해 더 현명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에게 와닿았다면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건강도 지혜처럼 나눌 때 훨씬 더 좋습니다. 이 교훈들이 여러분이 온전하고 진실되게 살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성찰하고 이 글에서 배우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계획인 한 가지를 공유해주세요.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여정에서 서로를 지지합시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댓글로 남겨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저희 유튜브 채널을 좋아하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건배,